네, 투자 전략 나옵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상승세를 타면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승 출발한 양대 지수 계속해서 오름폭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 2030선 돌파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8선 기록 중이고 코스닥 지수 오늘 540선 훌쩍 넘어서면서 현재 구간대 542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가운데 8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오늘 시장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수창 전문가입니다. 저가 매수, 우량주의 기회를 잡으라는 의견입니다. 서정훈 전문가, 추격 매수 금지 구간 상승 시마다 현금 비중을 확보하자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한규수 전문가입니다. 최악은 없다. 화려한 종목 장세에 집중하자. 자, 김영용 전문가는 코스피, 코스닥 추가 상승 시도라는 의견입니다. 자, 최강천 전문가 시가 또는 종가 2020선 돌파하면 추세 확장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김대복 전문가 상승 추세 확장 국면 스트롱 바이 구간. 자, 금산 전문가 21, 60일 골든 크로스 추세적 대응 유효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잘개미 전문가 중기 추세 확인됐다. IT 관련주를 공략하자고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두 분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강천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한천입니다. 네, 오늘 한 줄 전략으로는 시가 또는 종가 2020선 돌파하면 추세 확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추세 확장 구간 계속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시가가 2022포인트로 시가를 좀 형성을 했죠. 시가가 2020이 넘었다라는 것은 2030포인트 최근의 저항을 넘어가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0포인트는 최근 5일 동안에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가부터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였고요. 일단 2030포인트, 2031에서 2033이 단기적으로는 또 두 번째 2042포인트 다음으로 중요한 어떤 구간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좀 매물 소화 구간이 좀 있겠죠.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는 2050포인트를 돌파하기가 여의치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선의 상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주식을 신규로 편입하시려는 분들도 괜찮은 건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가지고 계셔도 좀 무방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50% 또는 뭐 한 60% 정도까지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본격적인 추세 확장을 겨냥해서 보유하는 전략이 바람직하고요. 나머지 뭐 한 30-40%, 뭐 40-50% 정도는 지지선까지 밀렸을 때는 매수, 단기 저항세라는 비중 축소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죠. 분명한 것은 50에서 60% 정도는 중기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이 여전히 바람직하다라고 지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을 좀 들어본다면 여러 가지 유명 인사들의 발언이 좀 있었는데 워런 버핏이 스틸 바잉 스탁스라고 표현을 했네요. 계속 주식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한 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먼저 벤 버네크 FRB 의장에서 그다음에 앨런 부의장도 양적 완화의 필요성을 좀 강조를 했고, 그리고 버블이라든가 이상 징후가 없다라는 것을 의장과 부의장이 계속 확인을 좀 해주고 있죠. 내년 1월 달에 버네크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하는데 그 다음 차기 의장으로 유력시 되는 인사가 바로 앨런 부의장인데요. 그러면 연준은 당분간은 양적 완화라든가 또는 이 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계속 유지할 것을 시사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상원과 이 하원에서 벤 버네크 FRB 의장이 잘 모르는 그런 어떤 상원의원의 어떤 질문에 잘 뭘 모르면 얘기하지 마라. 양적 완화를 지속해야 된다라고 일침을 좀 박았듯이 지금 미국 증권 시장 쪽은 풍부한 어떤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발, 그다음에 엔화 약세발 유동성의 부강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양적 완화 종료 우려가 좀 완화된 점도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좀 더 짚어봐야 할 체크 포인트들이 있다면 어떤 점들일까요?
다음 주가 쿼드러플 위칭 데이이기 때문에요. 어제 개인의 옵션이 상방향의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좀 눌림목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오늘 개인의 풋옵션 매수가 50억이 지금 좀 상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좀 시세가 확정이 나왔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오후 1, 2시 정도까지는 횡보 수렴하는 흐름이 단기적으로 좀 나타나야 되고, 오늘 횡보 수렴 과정에서 2025포인트부터가 지지선이다라고 오늘 하루는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오늘 확정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번 주 지지선은 2018포인트 정도로 상향 조정이 됐다. 즉 2018에서 2025 구간은 뭐 신규 매수의 구간이다. 그 선이 이탈되지 않으면 2018이 이탈되지 않으면 크게 이상 지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0시 반에 중국 증시가 좀 개장을 하죠. 중국 증시가 이제는 지지권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밀릴 룸은 있기는 있습니다. 일봉의 60선과 주봉의 60선까지. 근데 그 룸은 크지 않고요. 오늘부터 좀 밑꼬리가 달린던가 양봉이 나오던가 단봉 도지의 어떤 흐름이 좀 나타나면 중국 증시의 단기 반등을 염두에 두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죠. 오늘 사실상 뭐 중국에서 전인데 올해 연간 GDP 목표치를 7.5% 제시하고 특히 인플레를 3.5%로 상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단기 호재는 호재라고 좀 봐야 되겠죠. 급격한 어떤 유동성의 환수를 지향하겠다라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지지선은 생각보다는 생각보다 지지선의 어떤 이탈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제한적인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 그것이 2018에서 2025 그로 인해서 대중국 관련주들의 어떤 순환 흐름이 오늘 오후장부터 내일 정도까지 저점 시도가 나오는지 이것이 좀 중요하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물시장과 중국 이슈까지 짚어주셨네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문가도 만나보겠습니다. 한교수 전문가 기다리고 있네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교수입니다. 네, 자, 오늘 전략으로 최악은 없다. 화려한 종목 장세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시각에서입니까? 예, 오늘 전략의 제목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두 가지 의미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최악은 없다라는 것은 일단 최근에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조금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좀 출렁거리는 흐름이 나타났었죠. 단기 상승에 따라 어떤 경계감이 있어서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경계감들도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다우지수 사상 최고점에 거의 근접하는 그런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의 다우지수가 다시 14,000선을 깨고 내려가는 어떤 하락 장세라든가 대세 하락 장세까지는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증권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는 것까지 걱정할 만한 장세는 아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화려한 종목 장세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대형주들의 주가 상승세는 그렇게 강하게 시세 연속성을 가지고 강하게 연출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이라든가 중소형 우량주 쪽에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수는 크게는 밀리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급등도 쉽지 않다. 미국의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잠깐 돌파를 하더라도 여전히 시캐스터라든가 이런 어떤 재정적인 어떤 부담감들이 일단 주가 흐름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나올 수 있는 호재들은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급등도 쉽지는 않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전체적인 증권시장은 큰 상승 그리고 큰 하락보다는 당분간은 이제 박스권의 혼장세가 나오고, 그러한 혼조 장세 속에서 지수의 영향권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중소형 우량주라든가 또 코스닥 종목들의 선별적인 반등작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 장세 쪽에 집중하자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캐스터 얘기도 해주셨지만 국내 증시 또 발목을 잡았던 요인 중에 하나가 엔화 약세였는데 엔달러 환율 최근 사흘 동안 또 상승세를 보이면서 93엔선 다시 돌파를 했거든요. 오늘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엔화 약세는 이제 단기 진정권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엔화 약세 흐름이 단기 이제 박스권 횡보 조정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죠. 나올 수 있는 미국 이제 엔화를 중심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는 다 나왔고요. 또 단기간에 너무나 과도하게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는 당분간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엔저 정책 자체가 일본을 중심으로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일본 엔화 흐름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어떤 박스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거는 곧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일본의 엔화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 약세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은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철저하게 지금 뭐 미국 증시와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고 미국 증시가 박스권 혼주 장세 그리고 일본의 엔화도 박스권 혼주 장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도 일본 엔화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미국 증시와 함께 박스권 혼주 장세가 나오면서 종목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점들 더 체크해봐야 할지 마지막으로 전략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네, 전략은 일단 지수는 뭐 최대로 저는 한 2050선 정도까지 열어놨습니다. 그 정도까지 열어놨는데, 오늘부터 지수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저는 일부 거래소 시장의 대형주, 중국 관련 화학주라든가 IT 종목들, 자동차 종목들부터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네. 전화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규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었는데요. 2000포인트 지지 하에서 코스닥의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미국 증시 계속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일본 엔화 약세의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자, 투자 전략 나오였습니다.